네, 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교사 기출문제 해설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 이번 시간은 12강 강의입니다. 토픽 111번에서 산림보험입니다. 108회 1교시에서 산림보험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보험이란 경제생활의 불안정성을 제거할 목적으로 동일하고 우발적인 사고 발생의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이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보험료의 형식으로 미리 자금을 내어서 공동 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단체의 구성원에게 우발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단체로부터의 보험금의 지급을 받아 경제적 불안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한 곳에 결합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우연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당하게 되는 실제 손실을 다수의 동질 위험의 결합으로부터 얻는 평균 손실로 대체합니다. 따라서 보험을 간단히 말하면 위험 결합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다수인이 소액의 보험으로서 피해 입은 자를 보상해 줄 수 있으므로 이것이 보험의 사회성이며 이처럼 보험은 사회에서 필요 불가결한 사회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정의로부터 산림보험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산림경영을 통하여 야기될 수 있는 각종의 동질적인 재해를 집단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를 산림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림보험의 실시에 따른 의의는 첫째, 적은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아 산림재산의 보전에 도움이 되며, 둘째, 재해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재조림이 가능합니다. 셋째, 산림의 담보가치를 보정함으로써 산림을 담보로 하는 금융을 활발하게 합니다. 따라서 산림보험은 임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업진흥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토보전과 국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보험의 기능은 사적 기능, 사경제적 기능과 공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적 기능은 다시 사회적 기능과 공경제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적 기능으로서 첫째는 임업경영체의 안정성의 부여입니다. 보험은 적은 금액의 보험료 지불을 통하여 크고 불확실한 장래의 손실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임업경영 활동의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둘째는 임업경영의 안정성이 주어지면 임업경영에 있어서 생산 능률이 향상됩니다. 이것은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만약 보험이 없다면 개별 경영체는 복구책을 개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함으로써 많은 자본이 생산적 투자에 쓰이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투자 자체를 기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임업경영체의 신용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임업의 경우 자본회전 속도가 느려서 대신용을 얻지 못하면 각종 임업경영 자금의 획득 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산림보험은 임업경영체의 대신용도를 높여 주어 임업경영자금을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편 산림보험은 산주 중심의 사적 기능뿐만 아니라 공적 기능 측면에서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 기능으로는 첫째는 산림보험을 개별 임업경영체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안정을 이룩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와 같은 효과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는 산림재해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둘째는 산림보험을 빈곤의 정도를 완화시키고 사회 안정에 공헌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특히 사회보장적 성격을 펴는 사회보험의 경우 더욱 그 효과가 커서 부의 재분배적 효과를 가집니다. 사회보험의 경우는 이를 주도해 나가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의 이익과 생활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강제적인 성격을 띠면서 가입을 의무화시키게 되며, 보험 가입자는 그 가입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과 사회 안정에 공헌함은 물론 자신의 생활 안정의 유지를 보장받게 됩니다. 셋째는 산림보험은 투자적
기능을 가집니다. 개별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임업경영체의 산림재해로 인한 타격에서 재생산을 위한 적절한 투자가 되며 개별 임업경영체가 내는 보험료는 소액이지만 산림보험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국가적 차원에서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산림보험의 사회적 기능으로서 사회의 정서적 안정 기능입니다. 산림이 재해의 발생으로 보험 가입자가 타격을 입게 되면 보험회사나 보험주체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손실이요 국가적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보장적 사회보험이나 공적 부지에 있어서의 손실은 직접 국가나 공공단체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산불 방지 등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안정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스카쿠이 표준교재 6권 임업경제정책 5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12번 북한의 산림 항폐화 원인입니다. 126개 2교시에서 북한의 산림 항폐화의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북한의 산림 항폐화 실태를 살펴보면 북한 지역 산지 면적의 31.6%인 284만 헥타르가 항폐산지로 나타났으며 항폐산지의 유형 중 개간산지의 비율이 약 74%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항폐산지를 포함한 북한의 전체 산림 면적은 899만 3천 헥타르로 추정됩니다. 표는 북한 산림의 항폐산지 현황으로 전체 산림 토지 면적은 399만 3천 헥타르고 이 중에 황폐산지가 283만 3천 헥타르로 개간산지가 132만 2천 헥타르 46.7%를 차지하고 나머지 무림목지 142만 3천 헥타르 한 49.5%, 나지 10.3%, 10만 3천 헥타르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지역의 산림 항폐화 원인을 보면 북한 지역의 산림 항폐화는 크게 세 가지 원인, 즉 과도한 산지 개간, 무분별한 연료림 채취, 그리고 목재 생산을 위한 도난몰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산지 개발, 비탈 밭의 확대는 북한은 식량 증산을 위해 산지를 개조하여 다락밭으로 만드는 등 산지 개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락밭 조성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탈면 개간입니다. 둘째, 무분별한 연료림 채취, 임산연료 채취입니다. 산림 항폐화의 발달 과정을 보면 우선 식량 증산을 위한 산지 개간과 뗄나무 채취가 산림 항폐의 1차적 원인이고 이로 인해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으로 변하여 맨땅이 드러나서 산지 경사면의 안정성이 취약해지면서 항폐화가 가속되었습니다.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구소련으로부터 무상으로 원조되었던 석유류의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중국산 원유도 경화 결제 요구로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심각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군사시설과 국가기관 산업 이외에는 석유 사용이 제한되면서 각종 기업소의 가동률이 20% 이하로 떨어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탄광에서도 조업을 단축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경화 결제는 경화 하드 커런시는 달러, 유로와 같이 국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기축통화를 의미합니다. 다음 세 번째 목재 생산을 위한 도난몰입니다. 수출 및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산림의 벌채입니다. 부족한 외화 획득을 위해 양호한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벌채해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산림의 황폐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산림 황폐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용재용 목재의 과도한 벌채로 북한이 순환적 벌채를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가장 이상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국가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과도한 목재 생산 계획과 목재 생산 기관인 임업사업소나 갱목사업사의 독립 채산제에 대한 부담으로 과도한 벌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1990년대 초에는 식량 수입을 목적으로 중국에 목재를 수출하면서 엄청난 양의 용재가 벌채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북한 지역의 황폐산림 복구 방안과 통일부 북한정보 부탈 북한의 경제 임업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13번 남북산림협력 세부추진계획입니다. 117회 이 글씨에서 남북산림협력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남북산림협력체계의 협력의 목표를 보면 남북산림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으로 한반도 녹화 완성을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먼저 북한 산림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방향을 정립합니다. 둘째, 지속가능하고 남북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통합 지원을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단계적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 기간을 감안 북한 변화 및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 구분 기준 및 계획연도 5에서 10년 등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첫째, 산림종자, 묘목 필요 등 산림복구 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긴급지원 가능한 산림복구용 종자 확보 및 장기 저장시설의 설치입니다. 종자 저장량은 2016년도에 25톤, 17년 35톤, 19년 55톤, 21년 75톤입니다. 대북지원 전용 양매장 조성 및 북한 양매장 조성을 지원합니다. 기후조건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양매장 조성, 고성, 대관령, 파주 등이 대상입니다. 중국 동북 삼성 내 양매장 묘목 확보 방안을 검토합니다. 산림 토양, 개량용 석회, 유기질 비료, 인공토양 지원을 준비합니다. 둘째, 산림재해 대응을 위한 산림사업의 단계적 시행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공동조사 및 방제 기술교육, 약제 등을 지원합니다. 2015년 금강산 1차 사업으로 800헥타를 완료하고 2016년 2차 사업 계획 중 남북관계 단절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산림복구는 효과성이 높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전시효과가 우수한 지역부터 식량, 에너지난 해소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실시하고 북한 내 사방사업 필요 대상지에 대한 순차적 확대를 추진합니다. 사업 간 부처 간 연계된 통합 사업 제안을 추진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라선, 금강산의 거점 양매장 기반의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부처 협력의 새로운 모델 사업이 마을 단위 통합 지원 사업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셋째, 백두대간 DMZ 생물권 보전지역 등 생태계 보전으로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합니다. 백두대간에 대한 남북 공동관리 법제화 및 세부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백두대간을 유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하고 단일 권역으로 관리합니다. 평화통일을 향한 거점 공간으로서 DMZ 평화의 숲을 조성합니다. 네 번째, SDGs와 연계하여 국내, 민간, 국제기구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먼저 정부 및 국내의 민간 국제기구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통일 산림비전 자문회의, 북한 산림복구사업단 및 민간협의회를 활성화합니다. 기존 진행 협의되던 국제기구 연계 협력사업을 우선 재개하고 강화합니다. FAO, 북한 산림 환경 개선에 700만 불, 그리고 WFP, 임농 복합 경영을 통한 재해 저감 1000만 불 등입니다. 북한 산림 경영 현황 모니터링 및 공동 연구를 강화합니다. 다섯 번째, 통일시대에 적용 가능한 북한 산림 복구 및 산림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시급성, 경관, 환경을 고려한 유역 완결식 패키지형 복구를 추진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고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SDGs와 연계한 통일시대 북한 산림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에는 사전의 법 제도 정비 및 조직 강화를 통한 산림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자원 조사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계획을 마련합니다. 백두대간, 개마고원 등의 풍부한 산림 자원 활용 및 관광 자원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 1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14번 산림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입니다. 120회 2교시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산림 작업과 임업에서 적용 가능한 분야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AI와 사물 인터넷 IoT,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사회 및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5대 기술을 살펴보면 먼저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 IoT입니다. 내용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모은 후에 네트워크 등을 통해 사물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사물 상호 간 정보를 직접 교환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를 분석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IoT와 AI와 빅데이터 그리고 로봇공학을 합쳐서 스마트 공장 CPS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로봇공학에서 생물학적 구조를 적용함에 따라 더욱 뛰어난 적응성과 유연성을 갖추고 정밀농업에서 간호까지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할 만큼 활용도를 향상합니다. 다음 3D 프린팅은 입체적으로 형성된 3D 디지털 설계도나 모델에 원료를 층층이 쌓아 유형의 물체를 만드는 기술로 소형 의료 임플란트에서 대형 풍력 발전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 패턴 등을 분석 및 예측합니다. 산업 현장 등에서 활용하면 시스템의 최적화 및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와 AI 그리고 금융정보를 연계하여 투자, 로보 드바이저 그리고 빅데이터와 AI, 의학 정보를 결합해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인공지능 AI입니다. 컴퓨터가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 인간 특유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입니다. IoT, 로봇공학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고 사람의 작업을 대신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플러스 IoT 플러스 자동차는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능합니다. 이상의 자료는 세계경제 포럼 2017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술 적용 가능성 진단을 보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임업 분야 적용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이나 재해 및 병충해 관리 분야에서부터 점차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업 분야에서 IoT, 빅데이터,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자원 관리 및 경영, 산림재해 관리, 산림휴양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및 R&D를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관련 시장은 민간의 관여가 적고 형성 자체도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술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임업 분야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현재 적용되고 있거나 향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별 기술의 개수는 빅데이터가 먼저 18가지로 가장 많았고 로봇공학 13가지, ICT 9가지, AI 8가지, IoT 7가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업 분야의 4차 산업혁명 진행 정도를 판단해 보면 재해 및 병충해 관리 부분의 적용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고 산림자원 경영 및 관리, 임산물 생산, 산림서비스, 임산물 유통 및 소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해관리 부분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임업의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지 않고 임업 전반적인 분야에 적용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물 유통 및 소비 분야 등 시초 단계에 불과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술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임업 분야별 적용 현황 및 방안입니다. 먼저 IoT 7개 분야를 보면 산림자원 경영 및 관리로 산림경영 예측 시스템과 임산물 유통 및 소비의
유비쿼터스 푸드 시스템, 임산물 생산의 스마트 양묘, 스마트 온실 시스템, 재 및 병충해 관리에 산림재해 통합 관리 시스템과 원격 진단 시스템, 산림 서비스의 등산 도우미 애플리케이션과 전국 휴양림 표준 데이터가 있습니다. 로봇공학에는 13가지로 먼저 산림 자원 경영 및 관리 분야에서 스마트 양묘, 시드맘 로봇, 무인 항공기, 랜드 트레더 프로그램, 3D 레이저 스캐닝, 그리고 임산물 유통 및 소비 분야에서 창고 점포 재고 관리 로봇, 임산물 생산에서는 수학 자동화 로봇, 가지치기 로봇, 목재 가공 로봇이 있고, 재 및 병충해 관리에서 산불 감시 로봇, 무인 항공기, 3D 레이저 스캐닝, 산림 병해충 탐지 자동화 기술 등이 있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분야로 18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산림 자원 경영 및 관리로 세계 산림 감시 시스템, 그리고 랜드 트레더 프로그램, 산림 경영 예측 시스템이 있고, 임산물 유통 및 소비로 유비퀘스터 푸드 시스템, 임산물 유통 및 소비 플랫폼, 그다음에 임산물 생산에서는 임산물 생산 지도, 임산물 작황 정보 서비스, 그리고 정밀 임업이 있습니다. 재해 및 병충해 관리로 세계 산림 감시 시스템, 산림재해 통합 관리 시스템,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 산불 지도 알고리즘, 산림병해충 탐지 자동화 기술, 산사태 피해 탐지 시스템이 있으며, 산림 서비스 분야에서는 산림 정보 다드림, 등산 도우미 애플리케이션, 전국 휴양림 표준 데이터, 감성 분석 시스템, 맞춤형 산림복지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인공지능 8개 분야를 보면, 먼저 산림 지원 경영 및 관리의 산림 자원 감시 시스템, 산림 경영 예측 시스템, 임산물 유통 및 소비 분야에서 분류 자동화 시스템, 무인 편의점, 그리고 목재 운반 자율주행 차량, 임산물 생산에서는 창고 점포 재고 관리 로봇, 그리고 재해 및 병충해 관리에서 산림 재해 예측 시스템, 산림 서비스에서는 맞춤형 산림복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ICT 분야에서 9가지는 먼저 산림 자원 경영 및 관리에서 라이더 시스템과 임산물 유통 및 소비에서 유비쿼터스 푸드 시스템, 임산물 생산에서 스마트 양묘와 임산물 작황 정보 서비스, 그다음에 정밀임업, 그다음에 재해 및 병충해 관리에서 산림 재해 통합 관리 시스템,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 산림 병해충 탐지 자동화 기술, 그리고 산림 서비스에서는 등산 도우미 애플리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임업 분야 발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방향과 전략을 살펴보면, 4차 산업기술 적용 목표는 스마트 임업을 구현하고 임산업 발전 및 임업인 소득을 향상시키며 효율적인 산림 서비스 제공으로 임업의 선진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재해관리, 첨단 임산물 육성, 산림 서비스 확대,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체계 정비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산림재해 관리를 위해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예측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산림재해 관리를 위해서 드론, 스마트 계측기 등 IoT 기반 스마트 기술 개발 및 활용으로 산불,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 예찰, 조기 대응,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예방 및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드론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정책 수립과 안전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안전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하고, ICBM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및 운영체계 개발, 산림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확대 구축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첨단 임업 및 임산업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과 AI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생산 단계에서부터 ICT, IoT,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의 접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첨단 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임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아우르는 플랫폼 구축과 센서 및 장치 제어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스마트 생산 시스템 개발과 맞춤형 목재 가공기기 등에 대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양묘, 야생화, 표고버섯 등 임산물 재배 기술의 첨단화를 위한 ICT 기기의 표준화 및 확산이 필요하고, 온라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한 임산물 유통 및 소비 플랫폼 구축, ICT 융합 유비쿼터스 푸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셋째,
국민 수요에 대응한 산림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통합 분석 시스템의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산림 서비스 확대를 위해 휴양, 치유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산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 맞춤형 산림운동을 제시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으로 심리치유 및 교육, 영양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R&D 사업 적극 지원 및 다양한 기술 적용을 위한 각종 법과 규제와 인허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임업, 임산업 분야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하고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 타 산업과 융합 연구 확대, 수집된 빅데이터로 국가 산림정보 통합체계 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임업 분야 적용 및 발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15번 지역순환형 임업입니다. 123회 1교시에서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실행 개념인 지역순환형 임업을 일반 사유림 경영과 비교해라. 먼저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살펴보면 산림자원 순환경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생산과 소비를 선순환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바라봤던 기존 자연이용 방식의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순환경제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재활용과 효율적인 이용에 초점을 맞춘다면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는 재생 가능한 산림자원의 생산, 유통, 소비를 통합적으로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산림자원 순환경제는 산림과 지역사회의 지속성을 추구합니다. 즉 산림자원 순환경제는 나무를 심고 가꾸고 목재를 생산하고 다시 나무를 심는 순환 과정이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제구조입니다.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산림자원의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기반으로 산림과 지역사회의 지속성을 추구하는 경제구조입니다. 여기서 산림자원은 목재와 목재 부산물을 포함합니다. 표는 일반 순환경제와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비교입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일반 순환경제는 자원 소모적 선형경제이고 산림자원 순환경제는 자원 조성, 육성, 생산, 소비의 분리입니다. 핵심 수단은 일반 순환경제는 폐기물 재활용,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핵심 수단으로 하며 산림자원 순환경제는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을 핵심 수단으로 합니다. 자원의 특성을 보면 일반 순환경제는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철 등이 있고 산림자원 순환경제는 재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습니다. 추구 목표는 일반 순환경제는 자원 전략, 환경오염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산림자원 순환경제는 산림과 지역사회의 지속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림은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모식등입니다. 1번에 산림자원의 효율적 생산과 알뜰한 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육성과 인공림 관리, 육성과 수확, 그리고 지분제, 제자목에서 생산하는 것은 두 번째, 목재 자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목재 가공에서 제재목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그리고 목재 펠릿, 펄프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재 이용으로 펄프, CLT, 주택, 가구, 공공건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면 조림에는 식재가 있고, 육성에는 어린 나무 가꾸기, 인공림 가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림자원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고, 기여를 통해 지역 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림 1에서 산림자원의 효율적 생산과 알뜰한 이용은 양묘, 조림, 육성, 수확입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에는 목재 가공이 있고 산림자원을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는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목재 이용이 있습니다. 지역순환형 임업의 정의를
보면 지역순환형 이법은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즉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다시 나무를 심는 과정이 선순환적으로 연결되는 산림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자원의 순환을 기반으로 자원의 생산과 가공, 이용을 지역 내외와 연계시켜 지역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향합니다. 지역순환 임업과 기존 임업과의 차별성을 보면 경영주체의 관점에서 기존의 임업은 개별 산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면 지역순환형 임업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경영주체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지역순환형 임업은 기본적으로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존 임업과는 달리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의 균형과 지역사회의 지속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지역순환형 임업은 규모화된 단지로 운영되는 것을 지향하여 필지 단위로 경영이 이루어진 기존 임업의 경제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존 임업의 정책이나 제도가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톱다운으로 추진되는 방식이었다면 지역순환형 임업은 지역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임업의 형태를 결정하는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다운업으로 추진합니다. 보텀업으로 추진합니다. 표는 기존 임업과 지역 순환형 임업의 비교입니다. 먼저 경영 주체는 기존 임업은 개별 산주이고 지역 순환형 임업은 지역사회, 지자체, 산주, 해당 당사자, 경영 주체가 됩니다. 경영 목표는 기존 임업은 사익 최대화지만 지역 순환 임업은 사익과 공익의 균형과 지속성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 규모는 기존 임업은 필지 단위로 하지만 지역 순환 임업은 규모화된 단지를 단위로 합니다. 계획제도는 기존 임업이 산림경영계획인 반면 지역순환형 임업은 시군 산림경영 플러스 산림경영계획입니다. 추진 방식은 기존 임업은 공급 중심의 하향식 톱다운 방식이고 지역순환형 임업은 수요 중심의 상향식 보텀업 방식입니다. 산림자원 선순환체계 기반 지역순환형 임업의 효과를 보면 산림자원의 생산과 이용을 중심으로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산주의 소득은 물론 산림의 지속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산림 부분의 선순환을 지역과 연계하여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지역순환형 임업은 지역 내 산림에서 원목뿐만 아니라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서비스, 농업, 축산업 등과 연계하여 생산이 가능한 임업구조를 갖춤으로써 생산품의 이용, 가공이 지역 내외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지역순환형 임업은 행정과 예산, 거버넌스 등 다양한 공적인 분야의 지원이 가능한 기초자치단체가 중요한 이해 당사자 중 하나로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은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 기반의 지역순환형 임업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림과 임업에서 먼저 산림자원 조성과 관리를 양묘, 조림, 육림을 통해서 산림의 지속성 제고합니다. 재해방과 흡수원을 증진하고 그리고 산림자원 생산과 이용, 목재 수확을 통하여 산주 소득 제고 그리고 산주 수치가 상승됩니다. 이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순환하고 다음 지역 내에는 산림 자원 생산 이용으로 원목, 부산물, 단김산물, 산림 서비스, 가공 이용이 확대되고 그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 소득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바로 지역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인구 유입과 산업 육성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지역순환형 임업 모델 기반한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방향 국립산림과학원 2022년도 자료 3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12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